네, 맞습니다. 2020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들은 첫 번째 전세기간 2년이 지난 이후에 2년 더 살겠다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5%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면서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도 무조건 살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한 9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앞서 나온 그런 실거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네.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직계 비속, 자녀나 손자녀가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 살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내보내놓고 속여서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임차인이 살 수 있었던 그 기간, 2년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시기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사를 나온 이후더라도 해당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예전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이 집에 지금 누가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는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뭐 집주인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뭐 집주인이 들어 살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전혀 성도 다른 아예 제3자가 살고 있다면은 직접 거주 사유 자체가 허위였고 나를 속여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속여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부동산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진짜 네, 100만 원 받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인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죠. 부담스러운 그런 네.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중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신청을 하실 때 아까 사연자분이 부동산과 통화를 하는 그런 통화 녹취라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할 테니까 나가세요라고 문자 보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출을 하시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을 해주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집주인 A씨의 말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말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하는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임차인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실거주하게 된 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안에서 A씨의 부모가 아파트에 산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하겠다는 뭐 준비, 뭐 전학 준비 같은 걸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데에는 필요한 실거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패소하게 된 거고요. 결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됐습니다.